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또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점점 더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전파가 되어가고 있고, 이와 같은 탄핵을 동반한 위기 상황이 점점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동시에 지금 한국과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대가 이번 포항에서 뭔가를 의미하는 듯한 지금 합동 군사훈련을 4단급 규모로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곧 조만간에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된 서방 세계의 그 힘이 한반도 북쪽 지역을 접수해버리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즉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점차적으로 빠지게 되면요, 우리 윤 정부 내에서도 북한 지역을 접수하는 방법이 유일한 탈출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정권에서 지금 탄핵의 위기가 점점 목을 조아들고 있고, 이를 타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지역을 평정해서 북한 지역을 접수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하나의 기쁜 행사를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북한도 굉장히 난감해지죠. 지금 금년 여름에 수해가 심각하게 밀려온 데다가 지금 식량도 부족합니다. 또 경제난이 겹쳐서 돈도 없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금 근 1억 한 3천만 달러를 중국 지역에서 다 날렸습니다. 현송월이가 시멘트 장비 산다고 날리고, 박원일이라고 하는 그 인민군의 그 고위직에 있는 친구가 3천만 달러를 갖고 또 도주를 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북쪽의 김정은 독재 정권도 지금 헤쳐나갈 방법,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일한 남쪽의 윤석열 정부도 해결책이 영국과 미국 동맹국들과 함께 북쪽 지역을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거 지금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인데 민주당 측의 현 정권이죠.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등장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데다가 뭐 할 말 없어 그냥 아하하 그리고 그 웃는 정말 악마 같은 그런 웃음을 짓고 있는데, 자, 그런 민주당이 승리를 하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를 확실하게 죽여서 암살해서 제거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세계사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걸 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보다 더 좋은 거는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미국이 적극 개입함으로 해서 전시 상황을 만들고 전시 행정부, 전시 내각 체제로 들어가면 대통령 선거 없이 그대로 4년을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도 곤란한 데다가 또 윤석열 정권도 지금 지지율이 쭉쭉 빠지면서 지금 탄핵의 위기로 몰려가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상황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950년도의 6.25 전쟁처럼 전쟁이 무슨 뭐 몇 년을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반도 북쪽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라면은 우선 미국의 서지컬 스트라이크,
행동으로 인해서 북한 전역을 셧아웃 시키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들이 또 영국 해병대, 미국 해병대 같이 동해안의 원산이나 함흥, 청진 이런 곳을 뚫고 올라가서 바로 원산을 점령하고 평양으로 진격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마무리하는데 한 2, 3일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이 전쟁이라 그래갖고 과거 지금 70년, 80년 전에 하던 거 혹은 2차 대전 때처럼 무슨 참호전을 한다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그대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거는 1시간. 그 다음에 재확인 초토화 작업이 1시간. 그러니까 2시간이면은 북한 전역의 주요 기지나 군사시설은 다 파괴해서 제거해버릴 수가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쪽에서 굉장히 좀 초조할 겁니다. 그동안에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온 게 허버트 맥마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책자에서도 문재인이 어떻게 거짓말했는지가 다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9월, 10월 위기설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학문 검사 받고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을 날이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모두 다 공도 동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되고 이전 투구가 되면서 양당 모두 망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모종의 국내 상황은 또 새로운 판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법은 윤통이 형님들의 힘을 빌어서 북한 지역, 즉 북한 괴뢰를 쳐서 없애버리는 거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생긴다라면 본의 아니게 윤 대통령은 제2의 관개토대왕, 통일대통령이라고 하는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게 될 수도 있죠. 야, 이렇게나 못했는데 전쟁 한판으로 인해갖고 뭐 2, 3일 만에 전세가 역전이 된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저 쓰레기들을 모조리 잡아다 드린다. 물론 전시 비상계엄을 공표를 해야 되겠죠. 북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제 동시에 겹치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이러한 국제 정세가 지금 심각하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 지역의 상륙 훈련, 이게 지금 강습 상륙함 같은 배들이 참여하는 걸 봐서는요, 이 방어 훈련이라고 하지 방어 훈련 아닙니다. 이거 침투 훈련입니다. 공격을 위한 훈련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러시아군이나 중국군이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이 대단히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한국, 미국, 영국 3개국이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10월 중에 북한 지역을 접수할 가능성도 지금 대단히 고조되어 간다. 이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금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벌써 9월 8일,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니까 지금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 내에 현재 뒤처지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죠. 뭔가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 아주 그레이트한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동도 불가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쳐부수고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은 바로 한반도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에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한미연합군에 의한 또는 한미영 3개국 연합군들과 여러 국가의 특수부대가 합쳐진 북한 접수, 이것을 지금 대단히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적으로 전시 계엄령이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첩죄, 여적죄, 국가 반역죄, 그다음에 재명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판결을 받으면 전과 10범 이상이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모든 자들을 특히 이재명이는 돈을 갖고 북쪽을 갖다가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왜 벌어질까요? 지난 6월 28일 미국의 16개 국가정보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대장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이죠. 그 국가정보장 임무를 하고 있는 에브리얼 하인스라고 하는 여성이 지난 6월 28일 대한민국을 다녀갔어요. 자, 그녀가 와서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 대통령 면담 이후에 어찌 보면은 미국 쪽에서 슬슬 나오는 얘기는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몹시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K의료,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은 전 세계 가장 모범이 되는 나라인데 이 K의료를 붕괴시킨 책임을 윤 대통령이 모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즉 5년을 마치고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즉 의료 대란을 야기한 윤석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관련 지어서 제가 좀 오늘은 상세하고도 다소 길 수도 있는 특별한 분석 시간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8월 26일부터 어제 9월 7일까지 경상북도 포항 독성리와 화진리 해안에서 한국군, 미군, 영국군의 4단급 상륙훈련, 쌍용훈련 2024가 실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단급 훈련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한국, 미국, 영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상륙훈련이 되었고 규모도 여단급에서 4단급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훈련 참가 병력의 수만 보더라도 4단급 훈련이니까 최소 1만에서 2만 명이 훈련에 참가했는데 함정이 40여 척, 항공기 40대, 수륙 양용 장갑차 40대가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륙작전에 참여한 상륙함의 경우는 한국 해군에서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참여했고 미 해군에서는 4만 톤급의 복서함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의 이 복서함에는 상륙병력 2천여 명, F-35B 스텔스기 20대, 그 다음에 MV-22 오스프리, 그 다음에 바이퍼 공격 헬기 100여 대의 지상군 기갑 장비가 탑재되어서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또 독도함과 마라도함에는 약 700여 명의 상륙병력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참가한 상륙함이 상륙시킬 수 있는 병력 규모는 최소 4,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미연합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원산항, 청진항, 남포항, 함흥, 또 흥남 이와 같은 항구 지역 점령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훈련에 한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들도 다수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화력이면 북한의 동해안 지역에 원산항, 청진항, 함흥 그리고 서해안에 있는 대동강 하구의 남포항 일대를 점령한다는 것은 그저 여반장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러시아군이나 중국군이 과연 북한 지역 진입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미국, 영국 연합군이 북한, 러시아 접경 지역, 즉 두만강 하구 지역까지 점령하더라도 러시아군은
움직일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한국군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과 영국군이 합동작전을 하게 되고 또 만약에 러시아가 방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K9 자주포 사거리 500km에 해당하는 천무 미사일 또 155mm 포탄 등을 거의 무한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쉽게 경고망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중국은 또한 동해안에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함재기들의 융단 폭격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한미연합군은 중국군이 북한으로 들어올 경우에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해서 중공군을 폭격하고 굶주린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군대의 보급 물자를 약탈해서 먹을 수 있도록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군이 압록강 하구를 건너 평양으로 진격한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중국군이 북한 지역에 잘못 들어왔다가 한미연합군의 계략에 휘말려서 북한군과 전투하게 될 경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에게 고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만주 지역을 즉 흑룡강성, 윤영성, 길림성 지역을 오히려 북한군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평소 평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산지가 많은 북한 지역에서 원활한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미연합군이 중국 군대와의 직접적인 전투를 피한다 하더라도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하여 중국군을 폭격하고 북한군에게 보급 물자 및 각종 무기를 제공해 준다면 북한군이 만주 지역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한국은 이미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직접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미연합군이 북한 지역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끊임없이 무기와 물자를 북한 지역에 공급만 해주면 100만 북한군 전체를 중국군과의 전투에 투입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오래전부터 굶주린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이 총을 들고 만주 지역으로 유입시켜 그곳에서 한족들을 약탈하게끔 하고 한족들을 북경 쪽으로 몰아내면서 동시에 만주 지역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이 쉽게 북한 지역으로 들어왔다가는 오히려 만주 전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주국이 복국되는 이런 경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군을 북한 내륙 산악지대로 깊숙하게 유인을 해서 사거리 290km급 천무 다연장포로 괴멸시켜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자칫 잘못해서 대한민국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그리고 각종 첨단 제품의 공급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막을 길 또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화가 난 대한민국 군이 KF-21 전투기를 1개월에 한 20대씩 생산해서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량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베트남 군대에게 K1 계열의 전차와 K55 자주포 수백 대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 사거리 1000km급의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대량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중국군이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하거나 한국군에게 괜한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일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약 70만 명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낸다면 자유를 만끽한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불만 세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폭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따라서 미국 측의 요청과 요구가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영국이 10월 달쯤에 북한 지역을 접수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북에서 우리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여러분들 살고 싶으면 한미 연합군이 북한으로 올라갈 때 어서 무기를 버리고 우리 한미 연합군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군이 결심을 하면 우리는 진짜 합니다. 괜히 어버이 수련이 뭐니 이렇게 헛소리 개소리 하면서 아까운 목숨을 갖다가 개 목숨보다 못하게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머린 온이 처음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함정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면서 함상 이착함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니까 이미 다 끝났겠죠. 그리고 미국 해병대는 차세대 첨단 상륙 돌격 장갑차를 세상에 첫 손을 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에 2개 미국 해병 기동부대가 참여를 했고 영국 해병대 코만도 중대급 부대가 참가했습니다. 한국군에서는 해병대 이외에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육군 7기동군단, 공군 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국군 심리전당 등 지원작전사도 참가를 했습니다. 드론 부대가 먼저 정찰한 뒤에 목표물의 좌표를 전송하게 되면 전투기나 아파치 공격 헬기가 공격을 하고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상륙하는 과정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훈련에서 특이했던 점은 전쟁 발발 시에 서부전선에서 평양을 점령하는 부대인 육군 제7기동군단과 심리전을 담당하는 부대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포항 독성리와 화진리 두 곳에 동시에 상륙 훈련을 하였는데 이것은 세계 최강의 화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제7기동군단이 휴전선을 돌파하여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미국, 영국 해병대와 함께 상륙함에 실려서 남포 앞바다로 바로 상륙하고 평양을 바로 접수하겠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러 가는 해방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국군 심리전단이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번 훈련이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 지역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확인 과정, 마지막 담금질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10월 달에 북한 지역을 접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의미하는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연합공군의 전투기와 전자전기 그라울러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중국 군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사이에 육군 제7기동군단이 남포 앞바다에 내려서 바로 평양을 점령하는 전략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대선 과정에서 현재 열세에 수세에 밀리고 있는 민주당이 10월 달에 북한 지역을 접수할 것을 지금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원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한 지역을 해방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일가족들의 각종 비리가 미국의 언론을 통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방송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바이든 일가족들은 대거 법정에 서서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수여받는 영광스러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저 괴뢰 집단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해방시키고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국 정부 또한 경제 침체로 인해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태이고 윤석열 정부 또한 내수 경기 불황, 의료 대란 등으로 인한 지지율 급격 하락 등이 겹쳐서 탄핵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전시 비상계엄 선포 후에 야당인 더불어당 의원들을 대거 체포해야 할 필요성이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9일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첫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고 전 국민 항전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10월에 북한 지역을 접수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략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서훈 이와 같은 반국가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민주당 인사들을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에 대해서는 위헌정당 해산 청원이 법무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당 대표를 역임했던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넘겨준 것이 이미 모든 언론에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비상전시계엄을 선포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여적죄 등으로 체포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간첩죄로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국정원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 인사들에게 열람시켰다가 국정원 직원법 위반으로 민간 변호사 단체에게, 즉 한변이죠,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서훈에 대해서도 여적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것은 이미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간첩죄, 여적죄 혐의가 이미 만천하에 알려졌으나 아직까지도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전시 비상계엄 선포 후에 간첩죄로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신의 문재인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이 간첩죄 혐의로 체포가 되면 종북 주사파 출신이 많은 더불어당 의원들을 간첩죄로 체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는 아이들의 얼굴이 막 지금 몇십 명씩 보입니다. 실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42명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미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법무부에 제출된 더불어당과 진보당 자체를 반국가 단체로 지정하고 국회의원 전원을 체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게 됩니다. 전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재판은 사형인 경우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까지는 1심에서 모든 형량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여적죄인 경우에는 1심에서 사형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민간인도 간첩죄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이 가능하므로 친북 성향의 의원들이 많은 더불어당의 경우 대거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7조 4항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최소 42명을 체포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친북성이 강한 더불어당과 민노총 등에 대해서는 구성원 전원을 간첩죄로 체포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북한에 설치된 노동교화소, 지금 요독이나 개천 이런 데 가면 아주 잘 돼 있죠. 이런 노동교화소에 수감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민노총의 경우 간부들 중에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자들이 이미 체포된 바 있었고, 민노총의 강령을 보면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추종하는 듯한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또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민노총 강령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전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민노총 게시판을 보면 북한 괴뢰를 추종하는 내용을 적어 놓았거나 아니면 북한 괴뢰들의 지령문을 적어 놓은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노총 전체 회원에 대한 간첩죄 수사 및 체포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민노총의 핵심 하부 조직인 금속노조 강령의 경우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금속 노조원들에 대한 간첩죄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속노조 강령에 북한 괴뢰가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금속노조원들을 간첩죄로 체포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국내 방송사 중 일부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기념 문화 행사를 중계한다는 명분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문화 공연을 녹화하여 방송을 하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서 위성 방송 중계 차량 및 방송 장비 등을 대부분 평양에 놓고 온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고, 관련된 자료나 필요한 정보는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위성 방송 중계 차량은 미사일 중계 컨트롤 타워로 사용될 수 있고, 카메라와 방송용 마이크에 들어가는 렌즈, 그리고 산업용 반도체는 미사일 부품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차량 및 방송 장비들은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MTCR 협정 그리고 바세나르 협정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위반한 반칙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돌아오는 대가는 세컨더리 보이콧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방송 중계 장비를 두고 온 방송국의 당시 사장 및 국장 등은 간첩죄로 체포가 가능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미국 법정에 확연하게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군요. 특히 북한 괴뢰와 관련된 범죄자들의 경우는 테러 분자로 분류가 되므로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혀서 아주 다양한 고문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법정에 서게 되면 형량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대북 송금 혐의는 미국의 금융감시망을 붕괴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방문한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 국장을 면담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구속이 된다거나 뭐 티몬이라든지 위메프라든지 또 무슨 뭐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커머스 회사들이 지금 줄줄이로 지금 회사가 다 도산돼서 넘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은행 등에 대한 지금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검찰이 뭘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건요. 미국 재무부에 있는 테러 금융정보국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미국의 저승사자들이죠. 사실은 전 세계에 대한 저승사자입니다. 이들의 모종의 액티비티가 지금 발동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2022년 정확하게 에브리얼 하인스 미국 DNI가 방문하기 정확하게 2년 전에 2022년 6월 28일에는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국의 브라이언 넬슨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방문한 다음 날인 6월 29일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카카오뱅크 판교 있죠? 판교의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서 핀테크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마치 우연하게 방문한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까불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장관 자격으로 7월 달에 2022년 7월입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뉴욕 검찰청, 특히 남부지청을 방문했을 때 뉴욕 검찰 남부지청에서는 암호화폐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을 모두 브리핑을 해주었고 한동훈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한 바 있었습니다. 이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 한동훈과 이원석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지금 밥 먹고 기생충 역할만 하다가 지금 이원석이가 지금 집에 갈 상황이 됐어요. 미국 뉴욕 검찰 남부지청은 이더리움 암호화폐 대북 송금 범인인 버질 그리피스를 체포하여 이 메일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조력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서울시장 박원순, 성남시장 이재명,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이수만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하면서 미국의 소리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판에 수차례 이메일 전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 수사 안 하면 그냥 안 둔다라는 경고 메시지예요. 그런데 한동훈이나 이원석이가 아무 짓도 안 했죠. 자,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당국은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대북 송금 후에 남아있는 일부의 암호화폐를 받아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라 하지만요 조단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따라서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2022년 2월 28일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국에 지금 브라이언 넬슨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지 정확하게 2년이 되는 2024년 6월 28일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 관장하고 있는 DNI의 수장 에브리얼 헤인스를 한국에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종의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외교 특성상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미 국무부 장관이 나타나지만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을 때는 미 국방부 장관이 나타나고 또 최후 통첩을 할 경우에는 CIA 국장, 과거 같은 CIA 국장이나 아니면 재무부의 고위급 인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나 최후 통첩을 한 후에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형 집행, 다시 강조합니다. 정치적인 사형 집행을 위해서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이 직접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8일에는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국의 브라이언 넬슨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암호화폐 대북 송금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뒤에 이어서 한동훈이나 이원석이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착수조차 안 했죠.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보게 되자 마지막 단계로 정확하게 2년 뒤가 되는 2024년 6월 28일에 에브릴 헤인스 D&I 국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D&I 에브릴 헤인스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하고 돌아가서 첫 번째 나온 결과는 바로 CIA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했던 수미 테리를 기소한다는 얘기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깜방의 날짜 배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짜여진 시간표대로 지금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치인에게 이 사형 집행을 단행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뺏어버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은 미국에 의해서 이미 상실된 것으로 분석하는 쪽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목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서 있긴 하지만 검찰권, 경찰권, 군권이 모두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검찰, 경찰, 군의 고위 장성들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또 이미 재산을 미국에 빼돌려 놓은 경우가 많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검찰, 경찰,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미국에 그만큼 한국의 자산이 와 있고 또 볼모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용이한 것이죠. 자, 지난 6월 28일 에브릴 하인스 D&I 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한 뒤에 검찰은 다음 카카오 김범수를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등의 혐의로 7월 23일 구속하였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가 중국 공산당이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 기업 텐센트이고 한국의 검찰, 경찰, 법원이 모두 중국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며 김범수가 구속 적부심을 받고 2시간 만에 구속되어 버리면 하는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힘보다는 더 강력하고 막강한 힘이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을 눌러서 다음 카카오 김범수를 구속시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 중국과 연결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줄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 회장의 친인척들에 대한 부당 대출 등 혐의로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경우 문재인 정권 당시 김일성화, 김정일화가 그려진 달력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배포했다가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야기시킨 바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의 하부 조직인 지방은행이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 등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도 휩싸인 바가 있었죠. 우리은행의 부실 경영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였지만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D&I 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하고 나서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비 일학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문재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 또한 지난 2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에브릴 헤인스 D&I 국장이 다녀간 뒤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정 작업은 윤 대통령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고 미국 측의 입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에 오히려 힘이 더 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시 2022년 5월 9일 미국 민주당의 안보기관 수장 출신
4명, 즉 빅가이 혹은 빅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이 4명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였습니다. 취소한 뒤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 공식 취임식 행사 실무 담당자는 모 공기업 사장으로 발령을 받고 영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미국 국가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하였을 때 당시 아내인 김건희 씨와 국내에서 공연을 본다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면담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권력 서열 3위 하원 의장을 지금 엿을 매긴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관계자들은 윤 정권이 미국의 정권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조롱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노했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졌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은 윤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였고 윤석열 정권이 미국 정보 당국을 길들이기를 하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수미 대리건 또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국내 외적인 사항을 종합을 해볼 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정 작업은 윤 대통령의 의지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필요 및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스케줄에 따라서 북한 지역을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K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는데 이 K의료 붕괴를 책임을 물어서 퇴임한 후에라도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갑자기 내년부터 의대 졸업자 수를 현재 3,400명 플러스 2,000명으로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그러자 MZ세대 전공 의사들이 이에 반대를 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의대 졸업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전에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구속하라는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시키고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의사들을 악마 집단, 악마화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씌운 혐의가 100%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 특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검사들이고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을 악마화했으니 MZ세대 의사들이 2월 달에 모두 사표를 쓰고 병원을 떠나버리게 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2월 달에 모두 사표를 쓰게 되자 보건복지부를 동원하여 사표 수리를 해주지 말라고 각 병원에 행정명령을 내렸고 정부과 형사들을 병원과 의사 가족들에게 보내서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되고 노동법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간부들과 병원장들이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등 사법 처리를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 대통령 한 명의 고집 때문인지 몰라도 이 고집 때문에 전국의 응급실은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국 대학 병원들의 적자가 1조 4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못 찾아 앰뷸런스에서 사망하거나 출산하는 사례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10월 초가 되면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괴뢰가 수시로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화학 무기를 넣어 보낸다면 전 국민이 몰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응급실이 붕괴된 채로 올겨울을 지나게 된다면
중장년층에서 최소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 사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9월 달에 코로나 감염자가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자, 10월 달부터 민노총에서 엄마 살고 싶어요. 할머니 살려주세요. 살인마 윤석열 퇴진, 살인마 국민의힘 정권 퇴진, 이와 같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 탄핵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촛불 시위를 하라고 평양에선 지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는 살길, 이것은 통일 한국을 건설하고 전시 비상계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진보당 세력을 모두 체포하는 길밖에 없는 막다른 길이 돼버린 현재 상황이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민노총을 제압하기 위해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장의 외교관 출신 대신에 국방장관 출신의 신원식 장군을 임명했고, 국방장관에는 경호실 처장 출신인 김용현 장군을 임명했어요. 이미 10월 비상 전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조성되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먼저 벌어질지 아니면 더불어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가 먼저 벌어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공작가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대표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